근데 방송이라서. 이거가 방송되고 난 다음에 네. 누가 더 방송을 보고 플러스가 될 것 같으세요? 나야? 개인적으로 아니, 저는 저요. 후보님은요? 저는 사실 저요? 왜냐면 사실은 김영훈 후보님께서 먼저 더 일찍부터 준비하셨고 하기 때문에 인지도가 저보다 조금 있는 상태였는데 이제 제가 이제 청남 맘스 여러분께 뒤집었다. 인사드리니까 역전했다. 저도 이제 역전까지는 아니어도 이제 조금 인지도를 올렸다, 제 이름을 알렸다 이렇게까지만 생각합니다. 저만 잠깐 좀 다시 쓰레기 안녕하세요. 청남맘스TV 조은혜 매니저입니다. 오늘 제 옆에 이렇게 잘생긴 청년 두 분이 앉아 계시는데요. 바로 곧 있을 6월 1일 지방선거에 바로 저희 청라 1동, 2동 시의원 후보로 출마하신 양 당의 후보님들입니다. 청남맘스TV에서는 그동안 주로 학부모님들의 관심사와 교육에 대한 주제들을 다뤄왔는데 웬 갑자기 시의원 후보? 어쩌면 시장이나 구청장보다 우리 더 가까이에서 밀접하게 삶과 또 아이들의 교육을 바꿔나갈 수 있는 게 시의원들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우편함에 날아오는 공보물에서는 결코 알 수 없는 후보님들의 생각과 찐 면모들을 오늘 청남맘스TV에서 우리 지역을 위해 일할 시의원 후보들에 대해서 탈탈 털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직 본격적인 질문과 답변이 시작되기 전이지만 제가 지금 중간에서 느끼기에 현장에서 두 분이 이제 내뿜으시는 기의 싸움이 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모두 멋진 토론을 당부드리고요. 또 먼저 두 분 이 방송을 보시고 계실 청남맘스TV의 시청자분들 그리고 청라의 유권자 여러분들께 자기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정종혁 후보님부터 해주시죠. 청라를 위한 스마트한 선택. 안녕하세요. 이번 지방선거에 청라 1, 2동 시의원 후보로 출마한 정종혁입니다. 저는 2010년 국제도시 청라에 입주한 후 13년간 유권자로서 살아왔습니다. 항상 유권자로서 매 선거 때마다 남을 평가했었다면 이번에는 제가 지방선거에 출마하여 여러 유권자의 선택을 받으려고 합니다. 2010년 처음 들어왔을 때 청라는 택시기사가 승차를 거부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청라는 많은 발전을 통하여 인천을 대표하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현안이 남아 있습니다. 평범한 주민의 마음으로 매일 절감하던 청라의 현안들을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꼭 이루어내겠습니다. 조세 전문가로서 여러분의 세금 헛되이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6월 1일 청라 주민의 스마트한 선택, 저 기호 1번 정종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종혁 후보님 후보 소개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2번 김영훈 후보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지난 청라 국밥 투어에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으로 출연을 했던 지금은 시의원 후보 김영훈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호 1번 정종혁 후보님 그리고 2번 김영훈 후보님의 소개를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번에 공천을 보면서 특히 청라 1동과 2동의 그 시의원 후보 공천을 보면서 참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게 되는 것이 양당 모두 새로운 인물 그리고 젊은 청년 후보를 발굴해냈다는 점이라고 생각이 많이 됩니다. 청년다운 열정과 패기로 청라 1동과 2동의 산적한 여러 현안들 그리고 사실 지지부진해서 좀 답답함이 많이 있었던 청라의 여러 개발 사업들이 제 속도를 좀 찾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도 이제 하게 되는데요. 반면에 양당 두 후보 간의 정치 초년생들의 대결이다. 정치와 행정 경험이 없는 이 후보들이 단번에 구의원도 아니고 시의원이 돼서 과연 청라의 여러 현안과 사업들을 잘 파악이나 하겠느냐 이런 우려가 드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후보님들의 답변,
해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2번 김영훈 후보님부터 답변하시겠습니다. 청라는 그 젊은 유권자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 청라 맘스 같은 온라인 커뮤니티도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주민들의 정치에 대한 이 관심도가 굉장히 높은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주민들께서 주도하는 현안에 대한 어떠한 집회나 그리고 간담회 같은 행사, 이게 굉장히 꽤 많이 그 주체가 됐었어요. 그리고 행사도 꽤 많이 개최가 됐었고, 이는 그만큼 청라에 대한 그 주민들의 애정과 자부심이 크다라고 저 또한 생각이 듭니다. 지난 시간 동안 저는 청라의 현안과 관련된 예를 들어 청라 소각장 이전 및 폐쇄, 그리고 집회, 그리고 세종시 국토부 청사 앞에서 한 그 GTX D노선 신설 촉구 집회와 관련 행사에도 계속 주민들과 함께 했었습니다. 그리고 청라의 웬만한 행사나 집회에는 모두 참석하며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2020년, 그리고 21년, 22년 올해까지 서구소상공인연합회 단체장을 맡으면서 청라뿐만 아니라 서구 내에 어떠한 기부와 그리고 봉사활동 등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누구보다도 청라의 현안과 현안의 그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후보라고 자신합니다. 정종혁 후보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는 2016년부터 7년간 세무사로 활동하면서 자영업자도 만나고 중소기업 사장님도 만나고 집 한 채 있는 사람도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여러 세무 상담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간접 경험이 정말 많습니다. 세금은 재벌 회장님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동산 양도, 증여, 상속, 정말 일반인들, 때론 주부, 미성년자들까지도요. 정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영역입니다. 많은 시간 동안 다양한 분들의 세무 문제를 상담하면서 평범한 일반 시민들의 고충과 니즈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저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시의원으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예산에 대한 심의, 의결, 그리고 집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멈춰있는 각종 현안들 또한 결국은 예산에서 꼬여있는 것입니다. 세무사라는 제 전문 지식과 그간의 간접 경험은 시의원이라는 업무 수행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세금이 무분별하게 쓰여지는 것을 제가 잘 감시하여 여러분의 세금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세금 예산이 잘 분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두 후보님들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청라 1동, 2동 시의원으로 이렇게 젊은 청년분들이 출마를 하시면서 서로를 향한 비방이나 네거티브 없이 본인들만의 색깔과 또 가치관을 어필하시는 이런 분위기로 저희 토론이 진행되는 것이 또 참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저희 이제 이어질 토론에서도 또한 네거티브나 비방보다는 정책과 비전으로 정말 청년답게 승부하는 이런 분위기로 이어지기를 한 번 더 당부를 드리면서 그러나 또 뼈를 때리는 송곳 같은 질문들도 있어야겠죠. 먼저 기호 1번 정종혁 후보님께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꾸준히 지역 내에서 활동해 오셨던 상대당 김영훈 후보님에 비해서 그간 저 또한 여러 지역 행사에서 정종혁 후보님을 뵌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정치 신인 중에 신인이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지금 37세 정말 젊은 나이에 그동안의 정치 경험이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단번에 구의원도 아닌 시의원으로 전격 공천이 되셨습니다. 이것을 두고 서구 내의 유력 정치인이던 부친의 영향이 아니냐, 소위 금수저가 아니냐, 이런 비판이 사실 있거든요. 이 지적에 대해서 후보님 본인의 입장 어떠신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우리 김영훈 후보님도 제 나이 때 구의원 안 하시고 바로 시의원으로 출마하셨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뭐 구의원 안 하고 시의원 했다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사실 제 이야기로 돌아오면 아버지께서는 예비 후보를 등록하셨고 어떤 예비 후보 등록하셨죠? 서구청장 예비 네네. 후보로 등록하셨지만
실제로 경선도 못 하셨고요. 실제로 등록도 아니 출마 자체를 못 하셨기 때문에 유력 정치인이다라고 하시는 거는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절대 아닙니다. 저희 부친께서는 봉사 정치에 관심이 많으셔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런 정치 이야기는 제가 간접으로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뭐 그것이 동기부여가 돼서 당 활동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 지역 의원이신 김경호 의원님께서 총선 국회의원님 김경훈 김경호 의원님께서 총선 때 제가 열심히 운동했고요. 당선되신 후에는 제가 청년위원장으로 활동을 하였습니다. 또한 세무사의 활동을 인정받아서 이번 대선 때는 중앙 선대위에서 인재로 영입이 되었습니다. 다복한 가정 환경에서 어렸을 때부터 바르게 자라라라고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정말 열심히 살았고요. 뭐 당연히 입시나 세무사 시험에서도 노력해서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노력 없이 받은 것은 없습니다. 성실하게 노력해서 받은 성과를 금수저라고 하신다면 좋은 의미의 칭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후보님 답변 잘 들었고 이 답변에 대한 판단은 이 방송을 보시는 유권자분들께서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그 김영훈 후보님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김영훈 후보님은 말씀하셨지만 지난 2018년에 바른미래당으로 이미 청라에서 시의원 출마하신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국민의힘으로 당을 바꿔서 출마를 하셨는데요. 지금도 굉장히 젊은 나이이시고 2018년에도 굉장히 젊은 나이셨죠, 더. 이런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미 당적을 바꾼 경험이 있는 이른바 철새 정치인이 아니냐. 그렇게 정치가 하고 싶냐. 또한 그동안 지역 내에서 아까 꾸준히 현안과 또 지역 내 봉사활동을 하셨던 이력 강조해 주셨는데 이것이 그렇다면 마음에서 진심으로 우러난 그 봉사나 헌신이 아니라 정치를 꿈꾸는 사람으로서의 일종의 스펙 쌓기가 아니겠느냐라는 의심의 눈초리 또한 갖게 되거든요.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점에 대해서 김영훈 후보님의 입장 또한 궁금합니다. 일단 그 우리 정종혁 후보님의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제가 이제 비슷한 나이대에 이렇게 같이 언제 출마하셨죠? 2018년도에 바른미래당으로 이렇게 출마를 했는데 일단 저는 아버지가 없습니다. 네, 아버지가 없어서 일단 부럽습니다. 부럽고 그리고 또 저는 시의원이 아닌 그리고 시의원 후보로서 2018년도에 나왔던 거고요. 그리고 바른미래당의 어떠한 그 철새 뭐 이런 거는 사실 지금 그 부분에 정확하게 짧게 이렇게 함축적 의미로 말씀드리면은 합당과 해체 그리고 또다시 합당 거기에 저는 함께 한 것뿐입니다. 예, 이거는 철새가 아닙니다. 그리고 짧게 또 말씀을 드리면 스펙 쌓기로 어떠한 기부나 아니면 어떠한 봉사활동을 해왔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해왔다. 소통해왔다. 이게 사실 4년 동안 제 본인 사업을 내팽개치면서 그러니까 뒤로 하면서까지 하기에는 사실 짧은 시간은 아니거든요. 그런 주민분들이 판단해 주시리라 믿어지지 않습니다. 네. 불편하실 수 있는 질문임에도 양 후보님들 모두 성심껏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에 대한 판단은 제가 내리는 것이 아니라 이 방송을 보시는 주민분들 그리고 유권자 여러분께서 냉정하고 정확한 판단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날 서 있는 분위기를 정돈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노멀한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종혁 후보님은 지금 직업이 이제 세무사로 또 김영훈 후보님은 피트니스 사업을 하고 계시는 각자의 영역에서 이미 기반을 잘 닦아 놓으신 한마디로 먹고 살 걱정이 없이 잘 살 수 있는 분들로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먹고 살만하니 명예까지 가져야 되겠다 이런 걸까요? 왜 이렇게 젊은 나이에 정치를 하려고 할까? 이것이 참 저도 비슷한 나이지만 너무 궁금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순서를 다시 바꿔서 김영훈 후보님부터 먼저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지난 정당 활동을 이제 오랫동안 해오면서 입법 기관에 대한 그 사각지대에 대한 이런 게 너무 답답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입법을 이렇게 내고 거기에 대한
정말 사각지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결론은 이게 뭐냐면 좋은 취지의 정책들은 사실 매년 마구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한 가지 실례로 들면은 홍보 부진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천시나 이쪽에서 지자체에서 발간하는 이런 입법, 어떠한 그 좋은 정책들, 뭐 청년 정책이든 여성 정책이든 노인 정책이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기는 한데 그들만의 리그에서 홍보 부진으로 그냥 끝나는 형태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현장의 상황을 어떠한 그 현장의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관련자들의 목소리는 듣지 않고 그저 행정기관과 그리고 몇몇 정치 인사들만 만나서 회의에서 나눈 단순한 의견을 토대로 탁상공론에 그치는 그런 정책들은 없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라와 관련된 추진적인 사업들도 대부분 마찬가지입니다. 탁상행정과 그리고 탁상공론으로 그치는 생각들로 사업은 계속 지연되고 있고 청라 주민들은 큰 손해와 손실을 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성격과 그리고 성향상 말로 떠드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말보다는 곧바로 현장을 향해서 방문하고 그리고 관련자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 해결책을 찾는 빠른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직접 현장을 봤을 때 그곳에 해답이 있다라는 거 제가 몸소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1번 정종혁 후보님 답변해 주시죠. 일단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려면 네. 결국 정치는 무엇인가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정치는 서로 소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비록 제가 전문 정치인은 아니었지만 또 정당인으로도 살진 않았지만 삶에서 정치는 늘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은 우리 지역에 뭐를 해야겠다, 뭘 놔두려겠다, 뭐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근본적으로는 무슨 조정자의 역할을 하는 직업인 동시에 모두가 균형 있게 잘 살 수 있는 그렇게 만드는 그게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세무사라는 직업으로 그동안 살아오면서 대리인의 입장으로 민원인 그리고 공무원 간의 그 사이에서 수없이 조정해왔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제게 세무 대리를 맡긴 분들에게만 제가 대리를 해왔다면 이제 지역의 주민들을 대리하면서 대리하는 정치인으로서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조정해 나가고 싶습니다. 청라의 새 바람을 정말 가지고 올 두 젊은 청년 후보님들의 진심 어린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각자 가치관도 또 생각도 다르지만 또 젊고 신선하다는 공통점이 있는 두 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결코 같을 수가 없는 큰 차이점, 바로 정당이 아닐까 싶은데요. 한 분은 이렇게 민주당으로, 한 분은 국민의힘으로 지금 출마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6월 1일 날 냉정한 주민들의 선택을 받아야 되시는 그런 입장이신데요. 저는 참 왜 이 두 젊은 청년 후보님들이 이런 정당을 초이스하셨을까 참 개인적으로도 궁금하고 유권자 분들도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먼저 기호 1번 정종혁 후보님, 정치를 함에 있어서 왜 민주당이라는 정당을 선택하셨습니까? 마침 또 5월 달이네요.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던 날이 5월 18일 그리고 고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오셨던 날이 5월 23일. 제가 가장 존경하는 정치인은 고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님의 그 스스로 권위주의를 벗어나서 제 생각으로는 국민과 소통하면서 민주주의의 가장 큰 진전, 민주화의 가장 큰 진전을 이뤘던 대통령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라는 이념을 실현한 정당 그리고 그게 바로 더불어민주당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복지화도 앞으로 이뤄낼 정당, 그게 더불어민주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산업화와 민주화와 복지화 이 세 가지가 모두 완성돼야 통합이라는 통합의 길로 갈 수 있고, 복지라는 것은 결국 중앙정부의 역할보다는 지역에 맞는 그 지역에 밀착한 지방 정부의 역할이 더더욱 중요한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이라는 당명 그대로 통합이라는 시대 정신을 뿔풀이에서부터 지켜내고 실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기호 2번 네. 김영훈 후보님, 왜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을 선택하셨습니까? 일단은 저의 이념과 조금 맞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흔히들 이제 진보냐 보수냐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큰 성향으로 본다 그러면 이제 진보는 평등과 분배 그리고 공정과 복지 그리고 보수는 자유와 경쟁 그리고 시장 능력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 그렇게 나누기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일한 만큼 정당한 몫을 받고 그리고 개인의 능력을 인정해주는 사회가 되길 바라는 거고요. 물론 현재 어려운 사정으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능력을 키울 수 있게 도와주는 것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물고기를 잡아주기보다는 잡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 즉 자립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도와주는 것이 더 근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실제로 서구소상공인연합회 회장으로 재직할 당시에 서구에는 자활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자활센터와 저희 서구소상공인연합회와 협약을 통해서 서구 내 아직까지 힘든 어려운 청년들이 좀 많거든요. 관내 소상공인 사업체와 그리고 그 어려운 청년들을 일자리를 연계를 해서 그런 일자리 찾아주는 프로그램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 프로그램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에 머무르지 않고 능력을 키우는 그리고 누구에게나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풍부한 사회. 저는 이렇게 개개인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기회가 열려 있는 공정한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두 분의 정말 다른 그런 생각들을 잘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질문을 또 한번 드릴 텐데요. 시의원이 되면 6월 1일에 가장 먼저 하고 싶으신 일이 무엇일까요? 이거는 생각할 게 없고요. 계속 지연되고 있는 청라 현안들을 신속하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싶습니다. 지난 4년간 민주당의 시장,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들이 추진하고 있던 여러 사업과 정책들을 지속성 있게 추진하고 열매를 맺도록 하겠습니다.